자, 카메라 워커. 일단은 우리 여기 이제 조금 소설은 좀 길어. 작품 좀 길게 나와가지고 위에 핵심 정리랑 글의 구성 같은 걸 좀 확인하고 진도 좀 나가보자. 자, 핵심 정리에서 좀 볼게. 이제 이 성격일 중에 이제 현실에 좀 비판적 성격이 있어. 현실을 부정적인 면모를 그리고 있어서 현실 비판적 성격. 다음에 제재를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나왔지? 그치? 1인칭이라는 것은 무조건 작품 속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야 돼. 그렇지, 나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 내가 곧 주인공이라는 얘기지. 자, 제재는 훈이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얘기고, 배경 봤을 때 시간적 배경이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다음에 공간은 서울. 자, 주제는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좌절,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을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 작품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이 좀 주되게 나오는 편이야. 자, 다음에 특징 넘어서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라는데 여기도 밑줄 쳐보자. 이쪽에서 이제 소재의 상징적 의미라고 했는데 이제 제목에 보면 뭐랑 뭐가 나오니? 카메라랑 워커가 나오지. 우리 카메라라고 하면은 뭐 카메라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예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됐겠지, 그렇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워커를 쓴다는 얘기는 주로 누가 쓰는 거야? 그렇지.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상적 의미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한다고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 카메라 워커의 상적 의미는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자, 다음 두 번째. 주인공의 시선에서 사건을 다음 주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로 있지. 이거 작품의 순행적 구성, 기본적인 흐름은 순행적 구성에 해당돼. 자, 다음에 3번. 당대 사회 현실과 그다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당대의 사회 현실, 그다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그래서 이들의 삶이 당연히 힘들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런 현실을 그리고 있어. 자, 됐으면 글의 구성, 전체적인 구성 좀 훑어보면 자, 발단 6.25 전쟁으로 오빠 부부가 사망하자 나와 어머니는 조카 훈이를 데리고 남으로 피난해. 그래서 일단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나,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훈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자, 전개 넘어서 훈이가 성장하면서 진로, 그 다음에 취업 문제로 나랑 훈이가 갈등을 겪고, 여기 밑줄 치자. 그래서 이쪽에 갈등 관계가 나랑 훈이 이렇게 갈등 관계가 나타나. 그리고 결국 훈이가 나의 결정을 따르게 되더라. 위기. 나는 훈이를 건설회사 측량 기사부 자리에 취직시키고 취직 후 훈이는 집에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아. 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치? 나와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하지 않고 결정. 강원도로 훈이를 찾아간 나는 훈이의 고된 생활을 보고 서울로 돌아갈 것을 권하지만 훈이는 거절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결말 나는 혼자 돌아오면서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더라.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 자, 됐으면 앞부분 줄거리 들어가자. 자,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간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겨.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나는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를 해. 자, 우리 거기 좀 줄쳐보자. 자,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 하니? 그렇지, 안정적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대 상황과는 무관하게 사는 거지. 그렇지. 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사는 거로 또 소시민적이란 말이죠. 소시민적. 그래서 내가 원하는 훈이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삶이었어. 자, 내려가서. 자,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않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하는 게 돼가지고 이제 갈등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건 갈등의 원인. 곧 무슨 문제 때문에? 문이과 선택하는 것은 곧 진로 문제가 되겠지. 그치. 진로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됐다. 자,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자, 서운했고 밑줄 치자. 내 감정을 느끼는 게 서운함이지. 자, 부정적 정서를 느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 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어머니도 반대하셨던 거지. 그치? 자, 여기 서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술자가 인물의 정서를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인물 성격 제시 방법 중에 이렇게 서술자가 인물의 정서를 얘기하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중에서 직접 제시 그렇지.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직접 제시로 표현이 되고 있지. 자,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돼요.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방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문과가 되면 뭐 사회 운동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자,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이 동조하고 있지, 그렇지? 내 속마음은 바로 이거야. 자,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 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 동그라미. 자,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순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기 미추자. 이과로 전과를 했다. 순이의 의사는 반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을 날 쏘아봤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이 주치고 요건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 반항심리가 되겠지. 그치, 반항심리.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넌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도 재미도 보고 재산도 내고 그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뭐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다 문학이나 철학에 하기에 꼭 알맞지. 자, 아서라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냐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생각보단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자, 그럼 우리 그쪽에서 묻힐 주자. 자,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 요거는 문이과 중에 어떤 거? 그렇지. 이게 이과 쪽 생각이라면, 내가 생각한 이과라면, 사람은 왜 사나? 이것은, 이게 문과의 사고관이라는 거지. 또,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것도, 그렇지. 이게 이과라면, 돈은 왜 버나? 요거는, 문과의 사고관이다. 이게 이제 내 생각이야. 자, 그리고 오늘은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다. 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빛나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떻게든 너는 이 사회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그럼 주자. 내가 바라는 이 사회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훈이의 장래 모습이지. 내가 원하는 훈이의 모습. 자,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그럼 이렇게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며 앓는 소리 내는 사람은 어디를 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문과를 가면 이렇게 된다. 자,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라고 했어. 왜? 아버지가 어느 과였으니까. 문과였으니까. 자,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난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게 됐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그래서 지금 요 나의 정서는 이제 당황이 되겠지, 그렇지? 훈이가 나를 찔렀어. 자,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진 거니까 안 맞는 거지. 자,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자, 훈이가 대학에 다닌 4년 동안 내내 대학가에서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방학의 악순환이 연속이었다. 아무래도 아까 몇 년대라 그랬어? 그치. 70년대쯤이었으니까 데모 같은 거 좀 많이 있었겠지. 자,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휩쓸릴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오르곤 했다.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넌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생각은 안 해도 될 기술자란 말이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고는 혹시 꾀에 빠져서라도 그런 데 들어갔다간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생 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가를 쳤고 넌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넘어가기 전에 이거 좀 보자. 자, 여기 정리된 거. 자, 일단 나랑 훈이가 갈등을 하고 있잖아. 그치, 나랑 훈이의 갈등이 중심이 되는데. 자, 일단 나부터 보면 전쟁으로 오빠를 잃고 조카 훈이에게 애정과 안정된 삶을 주는 것에 집착하고 있어. 그다음에 훈이가 잘 살길 바라며 진학진로 취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성격. 그치, 적극적이지. 자, 그러면 훈이 고모와 할머니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지? 그치, 받아들여. 그러면서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도 보여.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과 무엇 때문에? 진로와 취업, 요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 밑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것은 아들이 무슨 출신이기 때문에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고모인 나와 마찬가지로 손자인 훈이가 편안하게 살길 바라고 있지. 자 밑에 요거 1인칭 주인공 시험 효과 나와 있는데 요건 별표는 치고 자 밑에 내려가 보면 자 주인공인 나가 1인칭 소설자로 등장하고 있지. 고모인 나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훈이와의 대화와 행동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그리고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훈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여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훈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별표. 박원순 작가 작품들이 이런 유형으로 좀 많이 서술이 돼. 자, 그래서 효과 넘어가서 이제 훈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인물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 요걸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전모를 밝히지는 못하니까.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인물이 살아가기 힘든 다음에 주시한 현실의 어려움을 비판하고 있다. 근데 직접적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런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비판하고 있어. 직접이라고 간접이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만 해서. 자, 됐으면 그 계속 읽자. 자, 그래서 누리고 예쁜 색시 얻어서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해서 동은 동반하다 이런 뜻이겠지. 부인과 동반해서 야외에 놀러 나갈 만큼은 재밌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카메라 메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가족들과 아기자기. 자,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한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쏴봤다. 이것도 밑줄 치자.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한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쏴봤다. 자, 그러면 이거 행동을 통해서 훈이의 태도, 훈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반항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이건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행동을 통해 드러났으면 간접 제시지. 음.
이게 직접 제시가 되려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 그렇지. 훈이는 나에게 반항했다. 훈이는 나를 경멸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자, 하지만 이거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행위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건 간접 제시야. 자,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절 보면 짓거려졌다. 부끄러워져서 이런 것들은 나의 정서니까 직접 제시가 되는 거지. 자,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한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기기에 훈이에게 카메라 하나 사주고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고모, 난 카메라를 하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자,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과사 제대를 할 수 있었다. 자, 잠시 왼쪽에 정리된 거 잠깐 보자. 자, 훈이가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라고 말하는 까닭은 있는데 우리 생각해봐. 훈이는 카메라를 가진 적이 있어? 없잖아. 그렇지? 근데 뭐가 지긋지긋하겠어? 그렇지. 고모가 그렇게 말했던 게 그렇지. 그래서 옆에 고모가 자신에게 강요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카메라가 지긋지긋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고모가 강요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가 되겠어. 자, 됐으면 계속 보자. 자, 곧 의과사 제대를 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진 않았다. 실제로 취업이 어려웠던 거지.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오히려 어디가 취직이 잘 되는 것 같아? 그치, 문과가, 그치, 인문계 쪽이 취직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속담 들어간 거 뭐가 들어가 있니?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속담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속담도 확인해 두도록 해. 자, 다음에.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떠났다. 어떤 곳은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걸 보면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 장군, 재벌, 판검사 이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 공일은 휴일 얘기하는 거지. 휴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딱 소시민적인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지. 자,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질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라기도 점점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서 하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요거 뭐 째짝이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음. 그래서 요 해외 취업에 반대하는 이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여기 첫 번째 이유라면. 또 다른 이유는 그렇지. 고모가 할머니를 부양해야 될까 봐. 이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되는 거지. 자,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딴 이유란 있을 수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못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데 간절한 소망에 참 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에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담. 자,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저 녀석이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난 단절감을 느꼈다. 이런 것들도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단절감을 느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갈등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것도 갈등. 자,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정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줬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만 뜨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돈 때문이 아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반항심이지. 자, 난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 될 줄은 몰랐다며 훌쩍거렸다. 자, 옆에 이것도 좀 보도록 하자. 나가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한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자, 밑에 정리된 거 보면. 자, 전쟁이 만들어낸 고아인 훈이가 이 땅에 잘 되고 잘 사는 것. 훈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전쟁에 대한 복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또, 뭐 또 될 수 있다? 상처에 치유된다. 내가 상처에 치유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기억해놓자. 첫 번째는 내가 전쟁에 대한 복수인 것이고, 두 번째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믿어서. 자, 됐으면 중력 줄거리. 자, 훈이가 해외 취업을 포기하였고, 나는 친구의 남편이 현장 소장으로 있던 Y건설의 측량기사 보조자를 알아봐서 훈이를 취직한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인물 정보 확인하면 친구의 남편이 소장인 거지. 그치? 친구의 남편이 현장 소장이야. 그래서 측량기사 보조자리 훈이를 여기다가 취직을 시켰다. 난 훈이에게 미군 작업복과 워커를 사준 거지, 그렇지? 카메라가 아닌 워커를 사주면서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 자료를 발령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떠나보낸다. 6개월이 지나도 훈이에게 편지 한 통이 없자 나는 훈이를 만나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찾아간다.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자신이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Y건설 사장에게 알려져서 훈이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됐으면 지금 내 소망은 뭐밖에 없어? 그치. 훈이가 정규직이 되는 거. 요게 이제 바로 현재 나의 소망이 되겠어. 자, 내려서. 자,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같이 아는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 하면서 다가왔다.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살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 자, 이 문장 가로 좀 묶어주고. 훈이의 모습이 나타나잖아. 이거 내용 전개 방식이 뭐니? 훈이의 외양을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이거 외양 묘사가 되는 거지. 이거 외양 묘사고, 그만큼 훈이가 어땠다? 살 빠졌잖아, 그렇지. 고생하고 있다. 그렇지. 훈이의 고생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되겠어. 자, 나는 훈이를 확인하자. 반가움과 노여움. 반가운 거 왜 반가워? 당연히 반갑겠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으니까. 왜 노엽니? 왜 화가 난 거야? 훈이한테. 그렇지. 연락한 적 없었으니까, 그렇지. 연락이 안 됐으니까. 자, 밑으로 가서 망을서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엽산 적이 없니? 잘 있니? 그건 아니지, 그렇지. 자, 넘어서. 자,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게을러 갔다. 세수를 하고 꽁무니에서 깨재재한 숭얼대다가 얼굴을 푹푹 문질렀다. 수거에서 너무 역한 신내가 나서는 얼굴을 찡그렸다. 훈이가 뜬모를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던 선명하게 희었다. 자, 어디로 좀 가자꾸나. 주임한테 얘기하고, 저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 자,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내 하숙집에 가서 달기나 한 마리 잡아 달래 먹으면 안 될까?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부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진부까지 나가보고파서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왔다. 진부라고 하면 강원도에 있는 곳이지. 아까 양양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자,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에 순이가 사뭇 희양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넌 이까이 때도 자주 나와보지 못한 게로구나.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이 널렸더라만.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야. 관리직이나 뭐 그 밖에도 빈들댈 수 있는 직종이 수두룩하니까. 그까지 공사판에도 여기 생일땀을 뭐겠어. 그렇지, 그렇지. 관리직이 더 좋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요것 관련해가지고 옆에 날개 부분 문제 있으니까 바로 보자. 자, 그까지 공소판에 더해서 이 생략된 말은 뭐냐라고 했는데, 바깥사야 마찬가지로 여기 좀 주자. 공사 현장에서도 관리직이 우대받고 있다. 기술직보다 관리직이 우대받고 있다. 이제 요 내용이 생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현실 비판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자, 내려가자. 네, 그까지 공사판에서도요. 녀석이 갑자기 씹어 뱉듯이 말했다. 그러고 말없이 불고기 집으로 들어왔다. 한정막처럼 후텁지근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 있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 다시. 자, 원래는 훈이가 어떻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이게 훈이의 과거인 거지. 훈이의 예전 모습이야. 예전 식성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왕성한 식욕이라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지. 자, 근데 거기에 드는 내 느낌 어땠어? 무참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치, 무참한 느낌.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자, 넘어가자. 하숙집에서는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 걸.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해. 봉급 얼마 받는데? 실상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서야 잔스럽게 물어봤다. 거진 한 3만 원 되지만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한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이 정말 못 참아내겠는 걸 뭐. 집에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내 딴에 큰 안간 힘이라고.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만 하니?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풀 떼먹고 하루 몇십 미씩 산골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기똥차다는 거 가로 좀 묶어주고, 이게 진심이야, 아니야? 아니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사용된 표현기법은? 그렇지, 요거 표현기법은 반어고, 그리고 요걸 통해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 그렇지, 불만, 냉소적, 이런 게 드러나는 거지. 불만 나타내고 있어. 자,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아침 7시서부터 풀떼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가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여 또 밤일 시켜하면서도 주임에 과장에 소장이 번갈아가면서 연말 공각을 친다고. 뭐 우리 공부에 공사 진척이 제일 늦다거나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막힌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서러워서. 자,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을 가자고 했다. 다방에는 Y건설 패거리가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훈이도 그중 몇 과는 인사를 나누었으나 가까이 끼진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켜더니 오나가나 저치들 꼴 보기 싫어 기분 잡힌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 자, 훈이 하숙방 협소하고 더러웠다. 버섯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뭉치처럼 쌓여가지고 시적지근하고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워커를 벗어 던진 순이의 발에서 풍긴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되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 지금 누구의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야?
훈이의 삶이 이렇다는 얘기지. 자, 넘어가서. 자, 뒷장 요거 이제 카메라 워커, 나와 훈이에게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데 요거 빌표현 치자. 요거 제일 중요해. 자, 먼저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 요런 의미를 띠고 있겠지. 그치? 안정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 반면에 훈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다음 주시자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기성세대에 강요된 삶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거부를 한 것이고. 자, 밑에 워커. 자, 고단한 노동의 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무시받고 고생하며 사는 삶. 지금 훈이의 삶이 이렇지. 그렇지? 반면에 훈이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힘겨운 비정규직이지만 반면에 미추시자 스스로를 감당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삶. 워커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겠어.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의미랑 훈이에게 있어서의 의미 요거 각각 좀 구분 좀 해놓도록 하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카메라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 워커는 무시받고 고생하는 삶. 훈이에게 있어서 카메라는 강요되는 삶. 기성세대에서 강요된 삶. 그다음에 워커는 스스로를 감당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삶.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놓자. 자, 아까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의 효과는 아까 살펴봤었지, 우리? 그치. 자, 넘어가서. 자, 좀 씻고 자렴.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야. 옷도 안 벗고 쓰러져서 코를 골다는 것은 순위가 어떻다? 그렇지. 피곤하다, 힘들다, 고된 삶을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걸 통해서 흔히 고된 삶을 알 수가 있어. 자, 나는 나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방을 대강 치워야 했다. 썩은내난 옷가게 사이엔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것, 깡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 등이 숨어 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활자로 된 거라곤 흔한 주관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 그래서 지금 이 황폐한 방구석 네모치고 이 황폐한 방구석은 뭘 보여주고 있다고? 이 방을 통해서 이게 곧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 즉 훈이의 내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훈이의 내면을 나타내줘. 내려가서 자,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한 잠도 못 잔 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나는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는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하다 하고 자기소개를 했다. 자, 주인 여자는 치하라는 단어 나와있지? 이거 불표현 치자. 밑에 주석이 나와있을 텐데. 자, 치하하다라고 하면 요거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하다 이런 뜻이야. 치하라는 단어는 불표현 쳐놓고 요거 고전소설 읽을 때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돼. 자, 정리됐으면 다시 들어와서 본문. 자, 고마움도 표현하고 자기소개도 했다.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 돈 받고 하숙 치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투였다. 그러면 요거 신세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좀 가로 좀 묶어주고 요 대사를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떻다? 인정이 없다. 요거 바로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요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요것도 직접 제시니 간접 제시니? 그렇지, 그렇지.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간접 제시더라. 자, 나는 더욱 순위가 안쓰러워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게을러 날랐다. 비누가 없어.
한길가 자파상을 갖다 한길가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안 한도 한길 하더니 하다가 이게 크다 이런 뜻이야. 크다. 그래 큰 길가야. 대로변인 거지. 자, 큰 길가에 자파상을 갔더니 생소한 업체의 제품인 생선 비린내가 역한 비누가 한 장에 100원씩이나 했다.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 나는 선뜻 빨래거리를 물에 담그질 못했다.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였다.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여기서 그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서울로 가겠다 하는 것이. 그렇지? 거기 연결해보자. 서울로 가겠다. 자,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어느 틈에 칫솔을 문 훈이가 내 곁에 와서 서 있었다. 부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서 질린 게지. 아이, 대강 떼국이나 빼. 얘야,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 빈도가 100원이란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마인 줄 알면 더 놀랄걸? 녀석들 지가 언제쯤 모주꾼이라고. 근데 산골 인심이 어찌 이 모양이냐? 관광 붐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뚫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 돈맛들이 들을 대로 들어서 서울놈 돈 긁어먹으려고 눈에 핏발했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달을 못 얻어먹었다면 말 다 했지 뭐. 돈 주고 사 먹으려면야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어. 고모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 테니까 월정사 교육 시켜줄래? 그림은 고모인 거 아니까 한번 싸바싸바 해볼게. 그럼 다음 장. 자, 그러곤 꽁무니 쳤던 수건까지 내 빨래거리에 휙 던져서 보태고는 불이 나게 현장 사무소 쪽으로 왔다. 이내 옥수수 밭에 가려서 모습이 안 보였다. 참 옥수수도 많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훈이가 그거 하나 여지껏 못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 화가 나고 있는 거지. 분노를 느끼고 있어. 나는 게을물을 돌로 막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호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세상에 요즘은 아무리 구더기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이라고 있으니 이는 없이 살건만 이게 웬일일까?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눌러 주기도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농땡이 잘 안 되겠는데 고모? 풀이 주고 들어온 훈이 말이었다. 그까지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상할 때 일찌감치 집어치는 게 낫겠다. 그건 싫어.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 밖에 없었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히 하는 것이 결국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는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별표 좀 치고 자, 옆에 정리된 거 좀 보자. 자, 훈이가 서울로 가자는 나의 제안을 거절했잖아. 그렇지. 그 의도 밑에 보자면 자, 열심히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이게 누구의 희망이었어? 그렇지. 나의 희망이었지. 고모 희망이었지. 고모 할머니. 자,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좌절되고 있는지 직접 겪어보고 다음에 미쳐치자. 그래서 요 희망, 나와 할머니의 믿음이 부질없음을 보여주기 위함. 거기부터 다시 미치자. 열심히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요것이 이제 부질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절하고 있는 거지. 자, 쓰면 다시 본문.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냐? 나는 흔히 말해 무섬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난 다만 고모가 꿈이고 고모가 애써댄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밤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쨌든 훈이는 어떤 삶을 산다?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 그치?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훈이의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표변하다는 단어도 보면 이것도 주시자. 표변하다, 변한다, 바꿨다는 뜻이겠지. 자, 넘겨서.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 Y로 쓰고 빌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아버님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 수두룩해. 임시직엔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서는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이거 진짜 훌륭하다는 얘기야? 아니지, 그치. 문장하러 묶어주고 필표. 밑에 유비 주시자. 요 산업화 시대의 부주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사용된 표현 기법은 반어법이지. 이것도 반어법. 그래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자,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질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해지겠느냐. 넌 이런 국토건설의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름대로 위로인 거지. 자,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를 웃기네 했다.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터를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자,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 전까지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의 뿔이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눈의 변은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 연봉의 기선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내와 개를 이뤘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 말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자, 이 문장도 가로막고 별표. 자, 지금 이거 풍경을 보니까 좋아, 안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되게 좋은데, 훈이는 그렇지 못하지. 그렇지, 그래서 의미 주자. 훈이가 처한 현실 상황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묘사 나타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어? 비극성이 강조가 되겠지. 훈이의 부정적 현실이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어. 우리 뭔가 대조되는 게 나타나면 각각이 강조가 되잖아. 그치? 자, 밑에 내려가자. 자,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젖먹이 일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하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답장,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 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무엇이었다? 혼란이었다. 혼란의 동그라미. 지금 현재 내정선 혼란. 자, 됐으면 오른쪽 날개부분 보자. 내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낀 까닭이라 했는데 내가 노력했던, 내가 키우려고 했던 대로 했던 게 지금 긍정적인 결과를 못 이뤘지? 그치? 자, 옆에 읽어보면, 조카의 삶의 방향까지 좌우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다음 주자. 훈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모르는 것. 요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됐으면, 넘어가자. 넘어가서, 자, 학습활동 들어가자. 첫 번째 문제. 자, 카메라 워커에 나타난 사건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제목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일단, 밑에, 나의 소망과 훈이의 현실, 요거 이제 비교해가면서 쭉 세 가지 보면 되겠어. 자, 먼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훈이를 기준으로 보면, 자, 나의 소망은 훈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과를 진학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 가길 바랐는데, 훈이의 현실은, 옮긴 후 어떻게 됐어? 성적이 떨어졌고, 대학에 낙방했고,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 입학하게 된 결과가 나타났지. 자, 다음 거. 자, 대학을 졸업한 훈이라고 했는데, 훈이가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는 게 내 소망이었지. 근데 실제로는 취직을 했어, 못했어?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에도 취직을 못하게 되자, 나는, 친구 남편이 현장 소장을 했던 건설회사의 측량기사 보조 자리를 알아봐서 훈이를 취직시켰어. 그렇지. 자, 마지막. 이제 지방으로 취직한 훈이. 자, 다음에 훈이가 임시직으로 6개월만 참고 고생하면 본시 다음 밑줄 치자. 정식 사원이 되어서 정규직 사원이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이거 있던 게 여기에 대해 기대감이었고. 자, 그런데 훈이 영동고속도로 건설기사 현장에서 임시직으로 차별받고 있고 거된 생활하는 게 현재 실제 모습. 전체 흐름 이렇게 흘러갔고. 자, 내려가자. 그래서 자, 다음 요거 네모치고 별표. 별표. 이 표 통째로 잘 외워두도록 하자. 아까 한 번 봤었지? 카메라의 의미와 워커의 의미. 카메라는 내가 봤을 땐 경제적으로 안정돼 편안하게 여가를 즐긴 삶. 훈이에게 봤을 때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기상세대에서 강요된 삶. 다음에 워커의 의미. 워커는 내가 봤을 때는 고단한 노동 현실과 그다음 사회에서 무시받고 가난하게 고생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훈이에게 있어서는 스스로를 감당하고 버티겠다고 다짐한 삶 이런 의미를 두고 있지. 알겠지? 자, 그래서 제목의 의미 들어가면 자, 첫 번째 거 위주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성실하고 근면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이상과 기대를 좌절시키는 현실. 제목의 의미 이거지. 또는 기성세대에 의해 강요된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린 삶, 이것과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이렇게 읽어도 되겠다. 그럼 둘 다 봐두긴 해야 돼. 서술형이 나온다고 하시나? 있겠지? 서술형 있으면 제목 쓰는 것도 있으니까, 제목에 의미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채워야 될 수도 있고, 요런 걸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통째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 이 부분은.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인물 간의 갈등을 파악하고 작가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감상해보자. 자, 다음 인물의 말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두 인물이 갈등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밑에 읽어보자. 자,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줬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료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왔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옆에 것도 좀 보자. 50년대. 자, 사람들은 6.25 전쟁을 겪은 후 가난, 생존에 관한 두려움을 느꼈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 지닐 수밖에 없겠지. 전쟁을 치렀으니까. 자, 밑에 이제 70년대. 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생겼고 청년층의 일자리도 문제도 심각했다. 자, 훈이의 말은 이렇게 나와. 난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 정직, 근면하는 것이 결국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는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자, 그럼 갈등의 원인.
자, 밑으로 가서 정리하자. 자, 6.25 전쟁의 비참을 직접 겪은 기성세대인 나 동그라미 치자. 기성세대인 나는 밑줄 치자. 훈이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소망.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 훈이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 자, 반면에 전후 세대인 훈이 동그라미 치고 전후 세대인 훈이는 뭘 원해? 어떻다고 생각해? 건설현장의 경험을 통해 그 소망이 위에 넣었던 그 소망이 현실에선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성세대인 나는 훈이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를 소망한다. 그렇지만 전후 세대인 훈이는 그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는 거지. 자, 이것도 잘 봐두도록 하자. 별표 쳐놓고. 자, 정리해서 쓰면은 요 뒷장은 뒷장도 하셨겠지? 좀 읽어보자. 이거 6페이지까지 봐야 될 거야. 자, 다음 뉴스 보도를 참고하여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니까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겠지? 그렇지, 봐야 돼. 자, 고통을 소통으로 취한 여기꾼 박완서. 자, 박완서 작가는 70년대 소설가로 등단해 40년 동안 전쟁, 개인사의 아픔을 끊임없이 글로 풀어냈습니다. 개성 외곽에서 태어난 박완서 작가는 6.25 전쟁도 오빠를 잃는 등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고 그 아픔을 글로 따뜻하게 풀어내어 자신과 독자들의 고통을 치유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고기의 주자. 아픔을 글로 풀어내서 뭐 했다? 고통을 치유했다. 그렇지. 요 내용과 관련해서 밑에 보자. 자, 예시답 들어가면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그렇지.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다. 혹은 밑에도 읽어보면 6.25 전쟁으로 인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자리 잡은 사회 모습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응하려는 새로운 세대의 노력.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자, 3번. 6.25 전쟁 이후 전쟁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룬 작품 덜 찾아 읽어보자 하는데, 요거는 넘어가 될 것 같고, 이건 넘어가 될 것 같고, 밑에. 자, 3번도 별표 치고, 서술자를 나로 설정했잖아. 나로 설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그, 주인공인 나의 고백적 진술을 통해, 이걸 통해서 전쟁으로 하는 개인의 상처와 피해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겠지. 그치? 지금 내가 겪은 이야기를 고백적 진술로 얘기하니까 전쟁으로 하는 개인의 상처와 피해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훈이가 서술자라면 어땠을 것인가? 이 문제도 별표, 이것도 별표, 이것도 중요하지. 훈이가 서술자라면 어땠을 것인가? 자, 나와서 자, 훈이의 세속적인 성공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취하려는 고모와 할머니의 노력에 대한 비판을 직접 표현한다. 취업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70년대 산업사회의 모습을 직접 제시한다. 밑줄치자 다시. 나의 세속적 성공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고모와 할머니의 노력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낼 수 있겠지. 그치? 고모와 할머니의 노력에 대한 비판의식. 또 70년대 사회의 산업사회의 모습도 직접 보여줄 수가 있겠지. 그치? 서술자가 바뀌면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도 좀 달라진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할까? 자, 내가 서술자로 나오면서 전쟁의 상처 피해의식을 드러낼 수가 있다. 반면 훈이가 서술자라면 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나의 성공을 통해서, 즉 훈이 나의 성공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고모와 할머니에 대한 비판할 수가 있고, 다음에 당시 산업사의 모습도 직접 드러낼 수가 있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